지난 3년 동안 주가가 700% 넘게 올랐다. 이런 기술 기업이 있다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브로드컴 얘긴데요. 인공지능 AI 열풍 속에서 조용히 주목받아온 기업이죠. 근데 이런 놀라운 상승세가 과연 앞으로 3년 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AI 하면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딱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브로드컴도 AI 생태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눈부시게 성장했는지, 또 지금 사업 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미래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얘기를 통해서 브로드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숫자죠. 3년간 700%. 이 엄청난 주가 상승률부터 한번 짚어보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네, 역시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랑은 좀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AI 연산의 핵심, 그러니까 강력한 데이터 센터 GPU를 만든다면 브로드컴은 이런 GPU들이 잘 돌아가게끔 서로 통신하게끔 돕는 그런 네트워킹 칩이나 광통신 부품, 또 특정 고객,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곳에 딱 맞춰주는 맞춤형 가속기 칩, ASIC라고 하죠. 이런 거 공급하는 거죠. 좀 더 넓은 범위랄까요? AI 관련 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 커지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어요. 실제로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AI 관련 칩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220%나 늘어서요.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했습니다. 하는 뭐랄까 신경망이나 혈관 같은 그런 기반 기술, 그런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브로드컴이 제공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대규모 AI 시스템 만들려면 이게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죠. 수천, 수만 개 GPU가 하나처럼 움직이려면 초고속 네트워킹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브로드컴의 그 토마호크 같은 이더넷 스위치 칩이 이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고요. 서버랑 스위치를 연결하는 광통신 부품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나 메타 같은 큰 회사들은 자기들 서비스에 딱 맞는 AI 칩을 직접 설계하기도 하는데 브로드컴이 이런 맞춤형 반도체 설계하고 공급하는 데서도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브로드컴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회사가 더 이상 그냥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했거든요. 사업 구조를 확 바꿨어요. 2018년에는 CA 테크놀로지스라고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랑 기업 솔루션 하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2019년에는 시만텍의 기업 보안 사업부를 가져왔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게 2023년 말에 VM웨어 아시죠? 가상화랑 클라우드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강자. 이 회사를 무려 69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반도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기업 인프라 운영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 다 갖춘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된 거예요. 2024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의 58%는 반도체 솔루션, 나머지 42%가 바로 이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나왔더라고요. 와, 42%면 비중이 상당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사업 영역 넓히는 걸 넘어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 같은데요. 반도체 산업은 경기를 좀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특정 고객 의존도가 높으면 실제로 22년, 23년에 애플 비중이 한 20% 됐었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고객사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확 흔들릴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을 키워서 이런 위험을 좀 분산시키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정확히 작용한 거죠.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구독 기반 매출이 많아서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고요. 네,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 변동성 완화 효과도 있고 애플 같은 특정 고객 의존도 줄이는 효과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하니까 고객한테 더 통합된 솔루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사하고는 좀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VM웨어 소프트웨어로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브로드컴의 네트워킹 하드웨어가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한다거나 이런 시너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이게 현재 브로드컴의 가장 독특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브로드컴은 자체 생산 공장, 팹이 없어요.
설계랑 마케팅에 집중하고 생산은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에 맡기는 팹리스 모델이라는 것도 특징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전략 변화랑 AI 시장 성장이 실제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궁금한데요. 최근 몇 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재무 성과를 보면 이런 전략이 꽤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22 회계연도부터 2024년까지 보면 매출, 그리고 조정 EBITI라고 하죠. 영업 활동으로 얼마나 현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것도 꾸준히 늘었고요. 또 잉여 현금 흐름 FCF, 그러니까 실제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이것도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2023년에는 좀 주춤했어요. AI 말고 다른 쪽, 스마트폰이나 서버 스토리지 같은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됐었죠. 당시 매출 성장률이 8%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VM웨어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AI 반도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다시 강력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44%, 조정 EBITA는 37%나 증가했으니까요. 인상적인 성과죠. 와, 2024년에 다시 확 치고 올라왔네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특히 AI 모멘텀, 이게 계속 이어질 걸로 보나요? 네, 2025 회계연도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쪽 성장세가 계속될 걸로 예상돼요. AI 칩 매출이 올해도 한 63% 급증해서 약 199억 달러 정도 될 걸로 예측되는데요. 이게 회사 전체 예상 매출의 31%나 되는 상당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여전히 브로드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시장 분석가들은 2025년 브로드컴 전체 매출이 한 23% 증가한 6,330억 달러, 조정 EBITDA는 31% 늘어난 418억 달러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어요. 조금 더 길게 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의 CAGR을 보면요. 매출은 연평균 29%, 조정 EBITDA는 연평균 31%,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기대됩니다. 이건 AI 칩 사업이 계속 잘 되는 것과 더불어서 한 2026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좀 부진했던 BAI 반도체 쪽이나 VM웨어 통합 이후 소프트웨어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 전망 자체는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지난 3년간 700%나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미 현재 주가의 상방에 녹아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앞으로도 과거처럼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브로드컴을 볼 때 가장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브로드컴의 기업 가치 EV가 무려 1조 7,600억 달러에 달해요. 이걸 올해 예상 매출이랑 비교하면 약 28배, 예상 조정 EBITDA랑 비교하면 4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이나 시장 전체 평균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에요. 아, 확실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몇 년간의 탄탄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먼저 반영되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이 브로드컴의 펀더멘탈이 강하고 성장 전망도 좋은 건 인정하지만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여력은 현재 수준에서 한 50% 정도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50%요? 네, 물론 이 정도 수익률도 연평균으로 따지면 S&P 500 지수 장기 평균 수익률인 연 10% 내외보다는 훨씬 높은 좋은 성과죠. 훌륭하죠. 하지만 지난 3년간 투자자들이 봤던 그 700%라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률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렇죠. 체감 차이가 크겠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현재 시장 가격이 이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가치를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가? 혹시 미래의 성과를 너무 비싼 값에 미리 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브로드컴은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인수를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아주 영리하게 다각화했고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도 꽤 견고한 성장이 예상되는 우량 기업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점과 미래 성장성이 이미 높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그런 초고속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브로드컴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AI 칩으로 이룬 놀라운 과거 성장, 또 반도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로 사업을 확장한 전략적 변화, 그리고 VM웨어 인수와 AI 붐에 힘입은 미래 성장 전망까지요. 더불어서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주가 상승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이 논의가 AI 산업의 전반적인 구도, 그리고 그 안의 핵심 기업들을 이해하시려는 여러분께 좀 유용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네, 브로드컴은 확실히 엔비디아와는 다른 방식으로 AI 시장에서 독자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위치를 확보한 기업이라는 점,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성능 반도체라는 하드웨어 기술력, 그리고 기업 인프라 운영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역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독특한 조합이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브로드컴은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사업 구조를 바꿔왔잖아요. 그렇죠. M&A의 귀재라고도 하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금의 강점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라는 이 독특한 위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 분야나 시장을 다음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보안 역량을 더 깊게 파고들까요? 아니면 AI 응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들의 다음 행보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AI와 엔터프라이즈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또 다른 재미있는 관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